1099년 가을 마지막 유로지비는 우르수스 국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한 뒤 죽었습니다. 만트라는 아주 오래전에 황제의 칼날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1101년 가을 만트라는 실종된 라이디언 소대를 찾기 위해 로도스 아일랜드의 동료들과 함께 우르수스로 왔고 그 과정에서 황제의 칼날이 남긴 대문의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3일 전 우르수스 크라인이 세베르 브레스크에서 라이디언 소대를 찾으러 온 로도스는 호위병들에게 붙잡혔지만 알로이즈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알로이즈는 광산에서 발생한 변이 감염자 소식을 전하며 로도스 아일랜드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알로이즈는 옐리자 여대공에게 로도스 아일랜드를 소개했고 박사와 알로이즈는 옐리자 여대공과 말싸움을 벌인 끝에 크라인이 세베르 광산의 출입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알로이즈와 로도스 아일랜드는 대문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여 연구소로 향했고 도착한 연구소가 수상할 정도로 조용하자 팀을 나누어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층은 알로이즈와 아미아가, 입구층은 만트라 소대가, 위층은 몬삼터와 박사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는 흩어진 뒤 만트라에게 연락해 입구층에 특별한 발견이 없다는 것을 들었고 4층 갱도 옆에 생체 신호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으로 간 알로이즈와 아미아는 비감염자의 시신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한편 박사와 몬삼터는 만트라의 정보를 따라 4층으로 가서 석관의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연구원 크세니아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크세니아로부터 황제의 칼날이 광부들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만트라와 아미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정보를 종합한 결과 연구소에서 오카라는 신비로운 물질을 이용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지하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사와 몬삼터는 크세니아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연구소에 남기로 했고 알로이즈와 아미아, 만트라 소대는 연구소를 떠나 남쪽으로 간 광부들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크세니아가 깨어난 후 박사와 몬삼터는 석관과 라이디언 소대에 대한 단서를 물었지만 크세니아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아미아와 만트라는 라이디언이 남긴 표시를 발견했고 그 단서를 통해 오카 접경지와 이윤이온이라는 정보를 얻어 광부들의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라이디언 소대가 실종되기 전 로도스 아일랜드의 새로운 기지 회의실에서는 석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고 정보 수집에 특화된 부대인 라이디언은 우르수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5일 전 우르수스 크라인이 세베르 중앙 광산 지구에서 광부들은 감시팀을 물리치고 광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부 지도자 랭키는 광부들의 몸에 부착된 위치 추적 칩을 제거하기 위해 광산에 있던 라이디언에게 수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부들은 모두 무사히 위치 추적기를 떼어냈고 이후 칩을 이용해 매복하여 감시팀을 습격했습니다. 랭킨과 닉토는 감시팀을 제압해 물자를 확보했고 컨테이너 안에서 여대공의 지시로 화물차에 실려가다 죽은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으로 줄어든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 끌려온 감염자들이었습니다. 랭킨이 운전수를 죽이려는 순간 호리가 나타났고 운전수가 자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리는 이를 부정하며 결국 아들을 죽였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툰드라에서 광부들은 호리를 제외하고 짧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한편 크세니아는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르수스에 있던 오리지늄 광석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으며 이를 오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대공은 즉시 인체 실험을 명령했고 크세니아는 이를 반대했지만 실험은 강행되었습니다. 이후 크세니아는 점점 소외되어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오카의 본질을 알고 싶어 연구소에서 기르던 무스비스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국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체 실험 참가자들이 자발적인 지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라이디언에게 듣게 되었고 지하실에서 시신들을 확인한 뒤 오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사와 몬삼터는 크세니아와 함께 오카가 있는 광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광부들은 차량 에너지가 고갈되자 차량을 버리고 랭키는 일행을 데리고 근처 마을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지만 호리는 정신이 무너져 주민이 살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랭키는 호리 대신 책임을 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진범인 호리를 요구했고 결국 호리는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광부들은 두 무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미야 일행은 화재 이후에 마을에 도착해 남기로 한 베토치키를 만나 라이디언 소대와 합류했습니다. 로도스 아일랜드는 마을 주민들과 광부들의 처리 방안을 고민한 끝에 알로이즈의 의견에 따라 디에티 그라이퍼부르크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 여부를 묻는 순간 라이디언과 만트라는 유로지비에게 세뇌된 광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몬삼터와 박사는 오카로 이루어진 폭포 앞에서 오카가 에너지가 빠져나간 오리지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우르수스의 오리지늄 채굴 확대 소문은 실제로는 4개월 내 매장량이 기존의 30%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오리지늄 생산량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존재는 프리스티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크세니아가 발견한 동굴로 이동한 박사와 몬삼터는 내부에서 특정 주파수를 발견했고 이를 조합한 결과 프리스티스로부터 증명해 봐라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가던 중 오리지늄에 감염된 맹글러비스트를 마주했고 몬삼터는 고통받는 개체를 안락사시켰습니다. 한편 만트라는 유로지비가 광부들 사이에 숨어 있었으며 광부들과 함께 황제의 칼라를 죽였고 동시에 유로지비는 유로지비라는 이름을 가진 데몬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우르수스 제사군단은 여대공에게 광부 반란의 평정을 은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사 일행은 연구소로 돌아가 군용 통신기를 통해 우르수스 광맥이 전면 고갈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를 들은 군대는 연구소를 공격했습니다. 베토치키는 만트라와 엘리시움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고 부리종을 울려 광부들을 깨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만트라와 베토치키는 만트라의 아츠를 통해 우르수스 군이 숨기려는 진실을 폭로했고 군단은 이를 막기 위해 무차별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광부들은 군을 유인하기 위해 되돌아갔고 아미아는 화염벽을 만들어 포격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박사가 크라운 슬레이어의 트럭상 조회와 함께 나타나 광부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크라인이 세베르 사건 이후 알로이즈는 위트 위장과 대화에서 로도스 아일랜드의 석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우르수스 광맥 고갈 소식은 우르수스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랭킨 일행은 고생 끝에 우카 접경지에 도착해 리우니온과 조우했습니다. 이후 우르수스 남쪽에서 힐다가 고통받는 감염자들을 돕는 장면을 끝으로 16지는 마무리됩니다.